안녕하십니까.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센터의 이종석 본부장입니다. 카드업에서 스마트 금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으로 카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스마트한 금융일까요? 저희는 고객 관점에서 고객이 스마트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카드사가 지원하는 것이 카드업에서의 스마트 금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경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도에 없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를 왜 지도에 없는 길이라고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다이아몬드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약 90억 원 정도 하는 다이아몬드로 핑크스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다이아몬드가 원석으로 사용되던 시절에는 루비나 에메랄드보다 가치가 낮은 보석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최고의 보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17세기 말에 이탈리아의 페르즈라는 사람이 브릴리언트 컷이라는 새로운 엄마 방법을 발명한 이유입니다. 저희 신한카드가 추구하는 빅데이터는 페르즈가 브릴리언트 컷이라는 새로운 엄마 방법을 만들었듯이 저희는 빅데이터로부터 최상의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은 여지껏 없던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에 없는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신한카드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경영이 무엇이고 이러한 빅데이터 경영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경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게 기업 내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놓고 나서 하시는 대부분의 말씀이 빅데이터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왜 손에 안 잡힐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를 보면 IBM이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빅데이터를 단순히 데이터 관점에서만 바라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한카드는 데이터 자체보다는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가치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 빅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험적으로 빅데이터로부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명확한 경우지만 그동안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분석에 맞도록 구조화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막대해서 분석을 못했던 데이터들을 있는 경우 빅데이터라는 기술을 통해서 가치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분석은 기업 중심의 분석이었다면 분석의 관점을 기업 중심의 분석에서 고객 관점의 분석으로 완벽히 전환한다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비전형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실제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분석을 해온 금융업의 많은 기업들에 있어서 미활용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끄집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고객 관점에서 고객에게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그런 새로운 가치를 찾는 것에서부터 빅데이터를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객에게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먼저 남들은 어떤 길을 갔나를 먼저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우수 조사를 통해서 저희는 저희 회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달성 가능한 18가지의 핵심 가치를 도출하였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단순히 인사이트만 도출한다고 해서 저희는 빅데이터로부터 가치가 창출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인사이트가 실제로 비즈니스에 반영이 돼서 비즈니스에 적용됐을 때 저희는 빅데이터로부터 진정한 가치가 도출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만들어낸 이렇게 18가지의 핵심 가치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 조직별로 매칭하여 핵심 가치 맵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카드업에 맞고 그 다음에 가치가 높아서 빅데이터의 사업 모델로 적정한 내 외부에 어떠한 업무 영역이 있는지를 저희가 도출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빅데이터를 내부적으로는 카드 비즈니스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품, 마케팅, 고객관리 영역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공공 영역에 있어서 다수의 빅데이터 컨설팅에 대한 성공 사례를 올 상반기 내에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컨설팅의 성공 사례는 향후에 전자, 유통, 패션 업종의 민간 업종으로 지금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학계하고는 협업을 통해서 최신의 빅데이터 기법을 카드 산업군에 맞게 최적화함으로써 한국형 빅데이터 모델을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빅데이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조직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전문 역량을 갖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빅데이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빅데이터의 초기 단계에서 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외부로부터 영입을 한다면 실제로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서 빅데이터 사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 역량을 갖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소싱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금융사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데이터로 파악할 수 없는 시장 환경이라든가 정부의 규제, 그 다음에 소비자의 심리 변화, 그 다음에 경쟁사의 동향 등이 있습니다. 이로 따라서 금융업에서 좀 더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로 얻을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 사업적 통찰력을 가진 인력이 분석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빅데이터 센터가 지금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을 한 개인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개별 역량들을 조합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내부 역량만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조직을 구성하면 당연히 새로운 빅데이터 기술이나 분석 기법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외부에 빅데이터 솔루션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필요한 역량들을 현재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렇게 빅데이터 센터를 구성을 해서 정확한 분석적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도출된 인사이트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출된 인사이트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빅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본사의 주요 부서장들이 참여하는 빅데이터 협의체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조업에서 완제품을 만들기 이전에 다양한 시제품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빅데이터에 관련된 그러한 다양한 시제품들을 현재 빅데이터 센터 단독이 아니라 비즈니스 부서의 현업 담당자들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고객 이탈 사전 예측 모형 등 현재 10개의 과제를 수행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8개월간 그 빅데이터 센터를 맡으면서 빅데이터를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점은 신한카드의 경우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를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실질적으로는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혜택을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누릴 수 있는 자연적인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빅데이터의 관점을 기존의 기업 중심의 관점에서 고객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시키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말로만 했던 360도에 대한 고객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실제적으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완성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이 스마트한 소비 생활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가 고객이 스마트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읽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올 상반기 내에 읽어냈던 빅데이터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공 영역 중에서 관광과 지역 특화 영역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상당한 그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먼저 관광 영역에서는 저희 카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소비 패턴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저희 카드 데이터, 소비 패턴을 나타내는 저희 카드 데이터를 관광 산업에 맞게끔 어떻게 가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는 많은 고민을 하였으며, 지난 2월 한국문화정보센터의 MOU를 체결을 통해서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카드 사용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로 저희 쪽에 활용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독자적인 노하우 개발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 현황 분석을 통해서 지금 관광정책 수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부터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SKT와 공동으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카드사의 데이터와 이동통신사의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가지고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좌표 정보를 가지고 매칭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고객정보 보호에 문제 없이 이 업종 간의 데이터를 융합할 수 있는 그러한 국내 최초로 이 업종 간의 데이터 매시업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특화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4월 킨텍스의 사업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서 실제적으로 한 지역의 랜드마크로부터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도출된 인사이트를 킨텍스에 제공함으로써 저희는 킨텍스가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을 통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9월부터는 지도 위에 저희의 소비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서 실제로 카드 데이터를 공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법을 구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 두 가지 영역에 지금 카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카드 데이터를 가지고 교통, 복지, 그리고 상품 분석까지 확장을 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 빅데이터를 상품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코드9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드9 광고는 다 보셨는지요? 저희가 유튜브에 노출을 시켜서 굉장히 120만 정도에 저희 보셨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카드 업계에서 기존에 대한 카드 상품을 개발하는 방식은 카드사 편의 위주로 카드 상품을 만들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코드9는 2200만 고객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이 주로 어떤 소비 패턴을 보이는지를 분석을 통해서 9개의 코드를 발견하였으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외부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최신 트렌드와 결합을 함으로써 철저하게 고객 중심의 상품 개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코드9을 기반으로 해서
23.5 카드, S라인 카드, 그 다음에 미래설계 카드 등 현재까지 3가지 카드를 설계하였습니다. 현재 23.5 카드와 S라인 카드에 대해서는 출시 3개월 만에 신규 회원 중심으로 60만 장을 발급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카드 업계에서 실제로 60만 장이라는 그 숫자가 정말 큰 거냐라고 반문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카드 사업이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카드 상품을 개발했을 때 20만 장 이상 발급되는 것은 굉장히 시장에 성공적인 문치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소셜 분석을 통해서 상품 서비스 개발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해외 직구가 대세입니다. 이러한 해외 직구를 하는 고객들의 소셜 버즈를 분석한 결과 저희가 얻은 인사이트는 저희 나라 카드가 결제 승인이 안 되는 사이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막힘없는 카드 결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들은 배송 기간이 길어도 배송비와 카드 수수료가 싼 카드를 원한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소셜 분석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이 3가지 혜택을 모두 갖고 있는 카드를 고객들이 주로 소셜에서 무적 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소셜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인사이트를 가지고 현재 배송료 할인 등에 특화된 상품을 곧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신한카드를 가지고 계신 기존 고객들을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카드에 관계없이 해외 직구 인기 가맹점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콤보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콤보 서비스도 곧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빅데이터를 실제적으로 마케팅에 적용한 현재 글로벌 마스터카드와 함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카드 링크드 오퍼라는 CLO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LO 서비스라는 것은 고객의 소비 패턴을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서 고객이 정말 쓸 것 같은 필요한 그런 혜택들을 고객에게 앱이나 앱 등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로 고객에게 제시를 먼저 카드사가 합니다. 그러면 고객은 카드사가 제시한 그런 혜택들을 보고 정말 자기한테 필요한 그런 혜택들을 클릭하면 그것이 바로 본인 카드에 탑재가 됩니다. 이 본인 카드를 가지고 해당 가맹점에 가서 카드 결제를 하면 기존에는 쿠폰을 제시하시거나 문자를 보여주셔야지만 할인됐던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할인되는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할인된 혜택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혜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CLO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은 국내에서도 소셜 커머스 그리고 전자지갑 형태 등으로 이러한 할인 서비스 제공 사업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CLO는 차별화 포인트는 실제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맹점에게 어떤 혜택을 실제로 고객한테 제공해야 매출을 증대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는 고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을 통해서 고객이 정말 필요한 쿠폰을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제공하는 부분을 빅데이터로 제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그러한 할인 혜택들이 고객이 일단 수락을 한다 그러면 어떤 별도의 쿠폰 제시 없이 바로 할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고객의 사용 편리성을 극대화한 점이 있어서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빅데이터를 현재 고객 관리 강화 영역에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고객이 과거에 어떻게 이용했는지와 현재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상관관계를 그동안 비정형 데이터 형태인 이용 패턴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이러한 이용 패턴의 비정형적인 이용 패턴 데이터를 정량화하였으며, 이렇게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존의 이탈 타격 예측 모형에
추가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이탈에 대한 사전 예측 적중률을 약 22.4% 개선하는 효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개선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이를 적용하기에는 아직 정확도가 충분히 만족되지를 않다는 게 저희 내부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글로벌 선도 사업자와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변수를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다면 비자 글로벌이 고객의 사전 이탈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영어로 도먼시라고 하는 휴면 예측 확률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그 고도의 분석 기법을 저희 쪽으로 내재화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변수와 매트릭스로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고객에 대한 사전 이탈 예측 적중률을 적어도 80%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모델에서 과거 데이터에만 맞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희가 도출한 인사이트를 저희 비즈니스에 적용해서 상품 개발과 마케팅, 고객 관리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저희 신한카드가 추진하고 있는 그 빅데이터 경영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가 그런 빅데이터 경영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이뤄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셔서 이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